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자, 오늘은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합파 어리석은 인간들의 지옥의 불꽃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오늘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쭉 한 걸 보니까 중국 공산당을 바꾸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 해체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대사관, 총영사관을 지금 휴선에 있는 총영사관을 지금 철수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을 하고 있고, 베이징에는 지금 핵폭격, 전투기 공습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피하라, 지금 그 포스터가 지금 나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일본 공격하기 전에 일본인들을 갖다가 이게 다 철수시키고, 이제 다 뭡니까, 이제 미국에서 나가라 그러고, 이제 그리고 대사관도 그 당시에도 이제 폐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지만은 미 행정부가 지금 사실상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글로벌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서 글로벌 청년 리더 클럽 1기를 모집을 합니다. 7월 30일, 31일, 8월 1일, 3일간 12시간에서 10만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이버에서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상대로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1편, 2편, 이렇게 지금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승문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2기, 3기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북한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무너지면 이제 북한에 올라갈 청년들, 지금부터 이제 같이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열리면 이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 법무부가요, 법무부가 중국 공산당 침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어떻게 스파이 활동을 했는가 지금 다 체포하고 있고, 하버드대 교수도 지금 체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FBI도 지금 다 잡아드리겠다. FBI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총영사관이 이제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를 했는데, 이 텍사스의 휴스턴이 거기 정유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쉘가스, 쉘오일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정유기업 플러스 휴스턴 우주기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기술을 빼냈다. 이래가지고 총영사관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에 있는 영사관 나가라. 우한에 있는 미 영사관 퇴고 지금 나가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금 맞붙었는데, 우한 지역에 둥펑 미사일 생산 기지도 있고, 거기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스파이다 해가지고 지금 나가라 맞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폼페이오와의 이제 차디찬 결별 선언 해가지고 나왔는데, 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수자, 서열 넘버 3가 이제 폼페이오 외교장관인데, 외무장관인데, 공산당 정권 교체 의지 노골적 표출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닉슨 닉슨 도서관 앞에서, 자, 이때까지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28분의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여 년을 추진해온 포용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이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 선포를 한 건 아니지만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미 행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거죠. 예.
자,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이며 한마디로 또라이라는 얘기,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그 사탄, 마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고, 자,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야, 그 미 의회가 전쟁 선포한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전쟁 선포냐, 그래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모르시면은 뒤처지게 되겠다. 자, 우리가 중국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이 외교장관이 대놓고 했다는 거는 너 죽여버리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그게 중국이 해체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너 개새끼, 너 죽여버리겠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전쟁 선포가 되는가, 욕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럼 세상 물정 너무 모시고 뒤처진다. 자,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선을 그린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거는 미국이 어지간해가지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거나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바꾸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바뀌게 됐다. 중국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친중적인 행보를 했다가는 문재인 정권도 이제 저승으로 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안 한 이유가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우리 집 차에 문에 키스 내고 했어요. 우리 집에 유리창에 돌 던지고 해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그러면 그 애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죠.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한테 가자 해가지고 그 부모를 가서 부모한테 손해배상하고 부모한테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애가 있어도 중국을 때린 거고, 북한이라는 애가 속을 썩여도 중국을 때린 거고, 중국한테 야, 얘 좀 말리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을 해도 중국을 싸대기를 때린 거지, 우리 문재인 정권한테 대한민국 정부를 때린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 가버렸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을 창출하겠다. 중국의 정권 전복을 시키겠다. 중국의 내전을 일으키겠다. 아예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반체제 인사들 지원하면 새로운 자유로운 중국이 들어설 거고, 그러려면 그거를 막으려는 공산주의 세력은 뭐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으키겠죠. 그건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면 미국의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재래식 무기들, 포탄들, 그런 것도 왕창 박연세를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미국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연설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달여 동안 2년 간첩활동, 경제 분야에서 각각 중국의 행태와 문제점을 강도 높고 상세하게 제기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보시면 특히 외교수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일색이었다. 폼페이오의 이날 연설이 미국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대중정책과 전략을 개막을 선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자, 1번. 자,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 포용이 없다. 이 중국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시진핑이 중국이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겠죠.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정권이 없어지는 거고 중국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대놓고 한 거죠.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더 이상 정상국가가 대하지 않겠다. 아니, 북한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김정은이 사랑해, 아유 김정은이 사랑해, 그래 사랑하지 하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뭐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중국을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폼페오가 미 육군 복무를 거쳐 연방 하원 의원과 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여기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14억 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정에 깊숙하게 개입을 했는데 이거는 전쟁선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양재츠는 많은 말을 쏟아 수주 일전 하와이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양재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랬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신 차렸군요. 그리고 중국 국민과 손잡고 민주국가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 바꾸자. 이 전쟁선포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자,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쭉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인권 공세가 이제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움직여야 한다. 미루면 우리의 자유가 중국에 빼앗긴다. 그리고 영국 방문 폼페오 장관이 중국 위협 맞설 각국 연대 촉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기업인데 이제 그게 영국 EU에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퇴출되는 걸로 뭐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가족들 한 뭐 2억 7천만에서 3억 명 정도 되는데 미국에 입국 금지했고 미국에 있는 그 공산당의 가족들은 다 지금 미국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들 그런 회사들 전부 다 퇴출시켜버리고 중국 공산당이 그 가족들이 빼돌려 놓은 그 수천조에 달하는 그 자산들을 다 압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중국 공산당과 가족들은 알거지가 되니까 알거지가 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물난리가 났고 물 빠지고 나면 전염병 퍼질 거고 뭐 우한폐렴 돌고 뭐 흑사병 패스트 돌고 무슨 돼지 콜레라가 사람에 엉겨 붙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마실 물도 없고 채소도 부족하고 곡식도 부족하고 화장실에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뭐 똥이 그득하고 그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탈퇴한 애들이 그럼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야 나는 공산당이 아니라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그러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폼페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독일 가스관 제재하겠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독일과 러시아의 가스 천연 자원과 독일의 자금 기술이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반미로 뭉치게 되면 이게 소련이 부활할 수 있다. 얘들이 만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저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천연 가스 뭐 자금 기술 이게 만나 가지고 반미가 되면은 이게 동과 서에서 이 러시아를 매개로 해가지고 동과 서에서 일본과 독일의 자금과 기술이 들어가 버리고 반미로 뭉쳐버리면 소련이 부활하는 거예요.
독일도 지금 중국군하고 훈련하고 있고 지금 일본도 러시아의 가스 가지고 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제 에너지로 만나고 에너지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거기다가 반미 이슬람이 반미죠. 반미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이 3차 대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러시아가 가스관을 못 가져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하고 러시아 가스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다 제재하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다가 미군을 배치하고 장벽을 쌓아버리고 독일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마구마구 두들겨 패고 있고 독일이 계속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미군을 9,000명 빼가지고 폴란드로 보내버리고 폴란드가 경제가 서는 거죠. 계속 경제가 일어서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최전방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어버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든지 야, 너 세컨더리 보이콧 여적죄 네 북한에서 석탄 사온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은행 두어 개 무너뜨려 줄까? 그럼 여적죄 사용될 건데 너 어쩔래? 내 말 들을래? 중국 견제하는데 앞장설래 말래? 그래가지고 이 대중국 전선에 이제 문재인 정권을 앞장 세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창선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야 소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시절에 창설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 탄도중량 탄도미사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그 미사일 만들고 할 때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배꼽 미사일 현무 미사일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그냥 통째로 뺏겨온 겁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통째로 가지고 온 겁니다. 통째로. 미국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해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그거 가가지고 설계도 하고 거기 미사일 운용 지침서 이런 것들을 저녁에 퇴근할 때 로키드 마틴 연구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복사기 사놓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파는가 지금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판매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미사일이 현무포라는 미사일인데 800km를 4, 5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800km 밖에서 쏴가지고 이렇게 3m 안에 원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 5, 6으로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지하 100에서 한 300m를 뚫고 가서 터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중량 해제를 받아왔어요. 2017년에.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 탄도 중량 제한이 걸려지는 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풀었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김정은이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고, 지금 가가지고 지금, 잘했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문재인을 암살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하여튼 경호를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산 안창호급의 이런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면 최대 6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중국 베이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중국 전지용 미사일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문재인 정권만 사라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친미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연간 중국의 물건을 600조 원치를 미국이 사주면서 중국을 키웠는데 소련을 견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원래 옆에 있는 국가는
이웃한 국가는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제 정치의 기본인데 소련은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중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키운다? 한국을 키워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뭐랍니까? 친중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패면서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이제 끌고 가는데, 한국에서 확실하게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중국산 물건 600조 원치 안 사고 한국산 물건을 600조 원치를 사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뭐 그래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하냐?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세계 최대의 그 공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서 박상우의 문명계라는 유튜브 채널을 꼭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중국 베이징 특파원도 오래 하시고 해가지고 중국 전문가인데, 베이징에서는 전투기 폭격, 핵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대피하라는 포스터가 지금 베이징에 지금 붙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중국에서는요, 식수가 이 홍수로 식수가 부족하고 곡물이 부족해가고, 근데 생선은 넘친대요. 그리고 지금 식수가 부족하니까 도시에서는 이 똥차에다가 식수를 지금 나른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생선도 야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은 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 식량 부족이 생기고 식수 부족이 생기고 전염병이 퍼지고 해가지고 많이 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지금 미국 참수부대, 그러니까 미국의 이 무인 폭격기 뭐 이런 참수부대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 폭격기들, 그리고 뭐 무인기들이 중국 그 상공에 날아다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러니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재난 현장에 시진핑이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충근 박사님께서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토요일날 뭐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무너지면 같이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교과서도 바꿔야 되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청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는 지금 3일 12시간으로 해서 10만원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제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뭐 자제분하고 같이 와서 부모님이 같이 와도 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뭐 같이 오시면 된다. 뭐 중장년층도 듣고 싶으면 같이 오십시오. 어차피 처음 듣는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7월 30일 이번 주 목, 금, 토 3일 12시간이고요. 8월 6, 7, 8 2기가 8월 6, 7, 8 목, 금, 토 다음 주입니다. 3기가 8월 13, 14, 15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이승만 외교 전략연구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책에 보면요, 한국이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700페이지짜리 책인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10-6832-0325, 010-6832-0325로, 신청을 하시든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 역사 신청을 하시든지, 윈윈 미디어, 네이버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거기 가서 온라인 서점에서 카드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갖고 올 때, 우리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기술을 훔쳐온 겁니다. 한국이 훔쳐올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훔쳐온 거예요. 돈 주고 돈 2천만 불 줄게 해놓고 나중에 기술 받아오고 나가지고 야 돈 없다 미안하다 하고 그냥 선행연구비 180만 불만 주고 그냥 그 기술 떼먹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는 한없이 기술도 뺏기고 뭐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데, 이 중국은 바로 기술 뺏어가고 하니까 바로 그냥 두둑에 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친구로 뒀다는 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
끌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께서 이 이승만의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책도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010-6832-0325로 문자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윈윈 미디어, 네이버에서 윈윈 미디어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놨으니까 거긴 또 카드도 됩니다. 하니까 좀 많이 사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